안녕하세요. 김유대 폴리경찰랑 마라톤 모의사 오케이 저희 34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1번부터 가요. 자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팼다 그러면 야 잠깐만 누가 팼냐고 나고 내 팼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범죄 혐의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검색에 송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주의한다. 맞습니다. 특별법이죠.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집에서 또 아동학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해당한다. 자, 우리 4번 갑니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동거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에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가볼게요.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이걸 왜 했냐면 보통 이제 공무원이 가니까 이거예요. 야, 네가 뭔데 와가지고 씨야 내가 내게 패는데 네가 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있거든요. 사법공무원 중에 그분이랑 이제 경찰관이 같이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쪽이 출동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이 그 다음에 시도지사 오케이 그런 지자체장한테 서로 통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개인대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이렇게 우리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도청장 그러니까 우리 시도지사나 이제 지자체장들 있죠. 그들한테 통지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네요. 자, 2번 갑니다.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24시간 3일이죠. 하지만 공휴일 끼면 공휴일 또 펼 수 있잖아요. 다만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당 등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48시간을 포함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주말에 가면 또 맞으니까. 그래서 주말 72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 이제 토요일하고 공휴일이 있으면 이 48시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검사는요. 자, 아동학대 범죄 증인 또는 피고인 그 밖의 사람 생명 신체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갑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아동학대 범죄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경찰관서에 유치한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학대 행위자를 경찰관서에 유치한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한번 적절하지 않는 것은 스토킹이네요. 자, 스토킹이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 이러면 안 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범죄예요. 스토킹 범죄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자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하면 안 돼. 너 반복하잖아. 처벌 경고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처벌 경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서로 또 서면으로 해야죠. 갑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스토킹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비타 500 나머지는 200이고 비타 500 성폭력은 500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그냥은 3년 3천만 원 미만인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보다 흉기 들고 하는 건 더 세게 처벌받아야죠. 갑니다. 4번 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갑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맞고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리는 이래서 괴롭히잖아. 1번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 사람 자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 막 다 끊어내고 스토킹. 그래서 스토킹이죠 뭐.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 향후 스토킹의 중단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명 경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긴급응급조치 한마디로 이제 접근 금지 때린 거죠. 현행범 체포해야 되겠죠. 오케이.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보조 판사 같은 조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접근금지 했는데 접근금지 만약 했는데 애겼다. 그럼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했다는 잠정 조치 기간은 여러분 접근 금지했다는 거죠. 요거는 3개월이에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차례 하나요? 3개월입니다. 2개월 아니라 3개월 그 각각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개 한번 섞어봐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옳지 않는 것 가봅시다. 자, 가자. 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가정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사법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격접이죠. 반드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긴급 임시조치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위에 1번은 뭐냐면 우리 응급조치 했을 때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지만 아동학대는 응급조치하면 반드시 임시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응급조치를 했는데 자꾸 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임시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사법경찰이 긴급 응급조치, 응급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오케이. 요것도 한번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 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갑니다.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이게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가정폭력하고 그 다음에 아동폭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라 하냐면 응급조치를 해요. 응급조치.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안 되면 이제 긴급 임시조치하고 그 다음에 임시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토킹 같은 경우는 바로 때립니다. 스토킹 같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응급조치하고 그때 동시에 긴급 응급조치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잠정조치 가는 거죠. 잠정조치. 왜냐면 스토킹은 바로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지키면서 응급조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긴급 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하는 거고 여러분 반복했을 때 우리 스토킹 응급조치하고 바로 반복적으로 없어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한번 또 이제 잘 나오는 거 한번 했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하다 보면 머릿속에 탁 들어간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